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 바다는 인류의 먹거리,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필수 자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창고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출입이 바다를 통하고 다양한 해양 산업이 발달하며 해양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탐구하고 개발하는 해양 분야.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선박과 항만을 책임지는 해운 항만 분야. 바닷속 어족 자원을 연구하는 수산 분야. 드넓은 바다에 펼쳐진 수많은 직업들. 21세기 신해양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해양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 불량 선박을 찾아내는 항만국 통제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무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약 13억 톤으로 세계 9위. 이 중에서 99%가 배로 운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역항인 부산항. 매일 250척 이상의 배들이 오고 가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요. 부산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외국의 배들이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항만국 통제관을 만났을 텐데요. 항만국 통제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들을 점검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출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일하는 항만국 통제관들의 활약을 따라가 볼까요? 이곳은 부산항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항만국 통제관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항만국 통제관의 하루는 점검할 선박에 대한 회의로 시작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금일 PSC 점검 대상 선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항구에 들어온 외국의 배 중에서 점검을 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안전이 의심되는 배들을 선정합니다. 항만국 통제관들을 이끄는 사람은 경력 25년차 백진수 팀장. 네, 항만국 통제관이란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그 선박의 안전, 선원의 안전, 그리고 해양 오염 방지에 대한 그런 국제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항만국 통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 점검을 나갈 시간. 복장부터 남다른데요. 그 선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그렇게 보이는 실제로 선박 안에 장소나 구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모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고글 그리고 안전복 그리고 안전화 이렇게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큰 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활동하는 항만국 통제관들. 배 점검을 맡은 주인공은 여실중 함승원 통제관입니다. 이곳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오늘 점검할 배는 5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 저기 지금 10시간을 넘게 달려 승객을 해외로 실어 나르는 크루즈선입니다. 선박 점검의 첫 번째 과정은 외관을 살피는 것. 과연 뭘 보시는 거죠? 앞서 승선하기 전에 선박의 외관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은 표시, 이게 이제 만재 흡수선 표시입니다. 선박이 화물 등을 적재했을 때 최대한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 배가 과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배에 짐을 실으면 무게만큼 물속으로 잠기는데요.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위험하겠죠.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만재 흘수선입니다. 배 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끝나면 내부로 들어가 주요 시설들을 점검합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뇌라고 할 수 있는 선교, 심장 역할의 기관실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죠.
선원들은 이런 점검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만의 시선이 아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우리 선박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이중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고 보다 더 안전한 선박 운항이나 여객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게는 200톤에서 크게는 15만 톤의 초대형 선박까지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걸리는 점검 작업. 여객선에서 안전 점검은 더 꼼꼼하게 진행되는데요.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구명정, 구명조끼 등은 반드시 살펴보는 기본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갑판에서의 안전 점검인데요. 브릿지 사업본부 작동시켜주세요. 안전 시설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대처 능력도 점검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전 같은 훈련 상황도 지켜봅니다. 지금 이제 두 줄기 사수를 준비해서 지금 선수 쪽도 그렇고 저 선미 뒤쪽도 압력이 충분히 나와서 이제 소화가 났을 경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검 기준은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만들어서 세계의 항만국 통제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선박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에서 준수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약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서류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성급에서 그 각종 설비에 대한 검사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서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검선이 끝나고 출항 허가를 받으면 승객들은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배에 오르는 승객들을 보는 항만국 통제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일단 저희가 점검한 선박이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항만에서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장님과 선원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잘 떠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직업의 소명의식과 여러 가지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항만국 통제관들의 노력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누가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선박을 소유한 국가가 그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된 불량 선박이 많아지면서 배가 도착한 곳, 즉 항만국이 안전사항을 점검하게 되었죠. 계기가 된 사건은 1978년 프랑스 앞바다에서 일어난 대형 유조선의 침몰 사고인데요. 당시 라이베리아 국적의 배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아무런 점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항만국 통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했고 항만국 통제관이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항만국 통제관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무역항에 배치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고 가는 배의 숫자가 늘면서 항만국 통제관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죠. 프랑스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를 보니 항만국 통제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바다가 회복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만큼 거대한 화물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화물선 곳곳을 누비는 항만국 통제관을 만나보시죠. 이곳은 부산 신항. 주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짐을 싣고 내리는 곳입니다. 와,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배.
높이가 20층 건물과 맞먹는 큰 배가 오늘 점검 대상입니다. 이 배는 그 14만 톤짜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고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작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지금 한 14,0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길이는 300m가 넘는 데다 축구장 4개를 합친 넓이를 갖고 있는 초대형 화물선. 승용차 600대의 힘을 가진 엔진이 배를 움직입니다. 배가 클수록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공사를 요합니다. 네. 배의 크기가 클수록 점검할 항목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각종 서류와 현장 점검에 꼬박 하루가 걸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선박 안을 걸어다니며 일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소모됩니다. 화물선에서 꼭 점검해야 하는 곳은 기관실. 무거운 화물을 싣는 컨테이너선은 기관실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연료가 되는 수백 톤의 기름과 복잡한 엔진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구역입니다. 또한 기관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로 버릴 경우 심각한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 장치도 꼭 확인합니다. 운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선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 대화로 여러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선박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재난 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구조 장비는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점검합니다. 배에서 탈출할 때 꼭 필요한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 구명정에 실린 생존 물품도 빼놓지 않습니다. 비상시를 위해 대비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마실 수 있는 식수, 그다음에 이제 뭐 분할 식량, 그다음 그 외에 필요한 다른 이제 구조를 위한 도구들이 이제 이런 박스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드디어 꼬박 하루가 걸린 컨테이너선의 점검이 끝났습니다. 항만국 통제관들은 점검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 배의 운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금일 PSC 점검 결과 검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예를 들어 구명정이 작동하지 않거나 선원들이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항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출항을 할 수 있죠. 통제관들이 점검한 내용은 다른 나라의 통제관들과 공유되어 선박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의 점검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런 항만국 통제관들의 노력 덕분에 세계의 바다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항이 전 세계 5대 항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항만에서 저희 항만국 통제관들이 우선적으로 그 외국 선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부산항의 항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관이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을 점검해서 대형 사고와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직업입니다. 선박 기관, 조선 등 배에 관한 지식을 쌓고 회사 법규, 해양 환경 관리법 등 법률에 관한 공부를 하면 유리합니다. 항해사, 해기사, 조선 기술사 등의 해양 선박 관련 자격증도 도움이 됩니다. 항만국 통제관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직업이지만 해양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투철한 책임감, 꼼꼼한 관찰력, 그리고 배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항만국 통제관의 꿈을 키워보세요.